지금부터는 어젯밤 있었던 TV 토론 내용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후보들은 2시간 동안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선 후보로서 정책과 또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를 비방하고 또 깎아내리려는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일종의 폭력이지 그 사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반격 카드로 꺼내며 맞섰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100명도 늘리겠다.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체로 이재명 후보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이번 대선 마지막 TV 토론, 상호 비방전이 줄을 이루면서 정책 토론은 뒷전이었다는 평입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장면이 자주 보였습니다. 주로 비상계엄 당일 이준석 후보의 행적과 또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2.3 계엄 당일 이준석 후보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관광객이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돈이 돌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 16일 유세 발언도 재소환됐습니다.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했고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당원 개정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문제 제기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추가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어제 토론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또 핵 무장과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3차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에는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으로 논쟁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상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핵무장 주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핵무장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핵무장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주장하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는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거대 양당의 외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CACA 한다고 해가지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토론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